2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2년 지금 올해 이제 3년 차 이제 강남대성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공자 생명과학이고요. 오늘 이제 제가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마지막에 화학이랑 물리하고 지구과학 설명도 좀 간단하게 언급 정도는 해드릴게요. 일단 강대는 우리나라 재수종합반 중에서는 가장 대치동 단과 그 시장에서는 시대인재랑 조금 엇박자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재수종합반에서는 강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대인재는. 그래서 그건 확실하고요. 수능 즉 수학 능력 고사에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맞게 하기 위해서 컨텐츠 개발 그리고 강사 이렇게 채용 이런 것들을 하는 집단이죠. 익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강의 경력이고 그리고 제가 또 올해는 강대에서 이제 학력개발연구소에서 모의고사 검토위원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출제되는 모든 강남대성 모의고사에 검토를 맡게 됐어요. 세 가지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수능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설명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강의 안내 드릴게요. 일단 개정생명과학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정전이라고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전 생명과학이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말이 딱 하나인데 뭐냐면 이런 그림들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유전 단원에서 유전 뭔지 아시죠, 어머님들? 생명과학은 유전을 잘 하냐 못하냐에 의해서 등급과 점수가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유전 단원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부분이 날아간 게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은 어머님들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완두콩에 둥글고 쭈글거리고 노란색, 초록색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 계산하는 부분인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유전 내용의 거의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그럼 생명과학 원 전체에서는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범위가 줄어들었고 근데 범위는 줄어드는데 학생들은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에 나왔던 수학능력고사 제가 이제 08학번인데 그때 생명과학 시험지랑 지금 생명과학 시험지랑 두 개를 비교하면 마치 이제 원시인과 현대 문명의 비교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논리적 수준과 추론 능력의 어떤 요구하는 수준이 차원이 다른 문제들을 요즘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양이 줄었으니까 난이도를 높여야 학생들을 등급별로 나눌 수가 있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암기 파트에서는 지엽성을 더 높여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틀리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내는 시험 같아요. 요즘 나오는 수학능력고사,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구성은 20문제 중에 13개는 비킬러, 그리고 7개는 킬러 문항입니다. 비킬러는 이제 쉽다 이건데 암기 위주의 그 문항들인 거죠. 그리고 7문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추론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묻는 그 7개의 유전 3개에서 한 4개 정도 그리고 비유전 킬러 2개에서 3개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3년도 수능이죠. 몇 주 전에 실시됐던 한 달인가요 이제? 한 달 전에 실시됐던 그 수능에서 비킬러 요 3단원이 이제 인체생리학 파트인데 여기 비중이 굉장히 증가한 게 이목을 끌만하다. 그리고 킬러 문항 중에서도 7개 중에서 진짜 어려운 3문항이 있고요. 난이도 상짜리 킬러. 그리고 나머지 이제 4개 문항 정도는 좀 쉬운 킬러예요. 유전이랑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비킬러랑 킬러 합까지를 좀 맞춰줘야 학생들이 안정적인 2등급이 유지가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킬러 3개 문항, 어려운 문항들을 풀어서 누가 더 많이 맞히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 거고 사실상 만점 받기에는 워낙 힘들었던 시험이다. 이번 23년도 수능이요. 정답률 40% 미만인 문제들만 좀 볼 건데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형태 정도만 한번 보자. 그리고 정답률 정도 보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35%라는 건 10명 중에 4명도 못 맞췄다는 거고 이 중에 4명 중에서 한 2명은 찍어서 맞췄을 겁니다. 나머지 2명 정도가 이제 풀어서 맞힌 거고 문제 구성을 보시게 되면 확률 계산을 아예 직접적으로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유전 잘하려면 확률을 좀 잘 해야 되나요? 확률 통계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유전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확률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한 2문제 정도가 확률적 계산을 묻어보는데 그 문항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확률 통계 지식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확률 통계에 대한 선행학습이나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그런 부담 없이 그냥 생명과학원 바로 선택해도 수업하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 18%면 거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걸 보면서 좀 의아해하긴 했어요. 이게 이 정도까지 틀린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왜 틀렸을까라고 봤을 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 안배를 잘못한 거예요. 시간 조절을 그냥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 다 찍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차감 난이도가 정말 쉽지 않은 과학 탐구 영역이었죠. 이번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화학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과탐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고 자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명과학, 즉 생물,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 동물, 식물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뭐 암호문 해석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문항 길이만 보세요. 거의 웬만한 국어 독서 지문의 절반 정도의 수준 됩니다.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예 접근도 못해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문항이 지금 출제되고 있고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재 23년도 수능 생명과학입니다. 그리고 유전 아닌 부분에서도 킬러 문항이 나와요. 물론 이제 킬러 난이도 중에서 좀 쉬운 난이도 하급의 킬러인데 신경계라고 해가지고 이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에 대한 계산인데 여기서는 약간 물리적인 개념, 뭐 속도, 뭐 거리 센티미터 나온 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해가지고 문항을 해석해야 되는 이런 유형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능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수능 생명과학에서 1등급 컷이 가장 낮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년이랑 똑같긴 한데 응시 인원비 대비 고려했을 때 가장 낮았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수능 생명과학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요. 과탐 과목 중에서도 다른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도 생명이 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 학생이 많아서 그렇죠. 선택자가 많으니까 문제를 어떻게든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실정이고요. 그러면 생명과학원 하지 말아야 되냐? 심지어 EBS 연계율도 떨어져요. 그리고 작년에는 구평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던 반면 올해는 모의고사, 6월, 9월 모의고사가 거의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남기는데 사설 문제 같았다. 이번 수능은 사설 문제 같았다.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세고요. 실제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성 22년도, 그러니까 올해 강대에서 학생들에게 실시했던 강목회의 문항 중 하나랑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 설명에 오셔가지고 제 설명에 들으시는데 팁 하나를 드리면 뭐 제 수업을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 수업을 못 듣고 뭐 다른 선생님 뭐 유명 인간 강사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강대 모의고사 문제는 어떻게든 확보하셔서 풀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수능 생명과학, 뭐 수능 화학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사설 모의고사스러워지고 있고 가장 사설 중에서 문제를 제일 잘 내는 집단이 그리고 기관이 강남대성입니다. 강남대성이 매년 컨텐츠 개발에만 몇 억씩 써요. 몇 억씩. 그러니까 문항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적중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실제로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사설 모의고사 연계성이 높았다는 게 이번 수능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쉽지 않은 생명과학원인데 해야 되냐에 대한 답변은 일단 이과가 문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선택자들이 과탐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고요. 그러면 과탐 선택자가 많다는 건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전 생명과학 강사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제가 다른 학원에서 그냥 생명과학 제 강의만 설명에만 한다고 하면 생명과학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뭐 강남대성 선생님들 네 분이서 다 와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과탐의 표준 점수가 사탐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실질적인 예 중에 뭐가 있냐면 혹시 만약에 여기 지금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인문계 그러니까 사탐을 그러니까 사탐 관련된 이미 2학년 때 선택을 했어요. 2학년 선택 과목을 사탐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고3 올라가면서 선택 과목을 과탐을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그러니까 바로 전수능 때 이제 제가 강남대성 의대관에서 담임을 하면서 이제 대입까지 이제 다 상담을 다 했거든요. 원서 지원까지. 그 중에 이제 2명의 학생이 중앙대학교 한 전기전자,
그러니까 한 중경 외시 요 정도 라인급으로 이과 그 관련된 그 과로는 못 가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막판에 과감하게 인문계, 그러니까 문과 계열, 상경 계열로 연고대를 다 합격을 했습니다. 한 명은 연대 경제, 그리고 한 명은 고대 경영 합격해가지고 실제로 다니고 있는데 과탐 선택자예요. 과탐 선택자인데 중앙대가 성적으로 연고대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요. 그리고 미적 선택 과목이 압도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요즘에 기형적인 구조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생생조합도 해요. 생생조합이라고 요즘에 뜨는 기형적인 선택 과목 조합인데 생명과학, 생활윤리 이렇게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선택 과목의 폭은 뭐 우리 학생들이 뭐 문과, 이과라고 해가지고 꼭 그 관련된 선택 과목만 수능을 봐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일단은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대학을 잘 가고 나서 라벨이 좀 좋게 달리면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전과를 해도 되는 거고 뭔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약을 덜 받는 게 현실이니까요. 아직까지. 그래서 유리한 걸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생명과학원 좀 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효율 학습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빅킬러 같은 경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기 파트죠. 예, 이 암기 파트에 해당하는 1단원, 2단원, 5단원, 그리고 3단원 뒤쪽 요 부분은 정말 정확한 단 한 번의 이해, 제대로 된 학습, 뭐 그게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교과서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옛날처럼 뭐 서울대 뭐 교과서만 공부해서 갔다. 요즘엔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강의가 됐든 인터넷 강의가 됐든 뭐 좋은 참고서가 됐든 제대로 된 한 번만의 이론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암기를 하는 걸 통해서 최소한의 기출문제만 풀고 그리고 최소한의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만 풀고 시간을 아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수학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과 자료 해석까지만 하면 빅킬러인데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더 붙는 게 이제 킬러예요. 뭐냐면 킬러 코드 이건 뭐 제가 쓰는 말인데 스킬입니다. 스킬. 문제풀이 스킬. 그러니까 뭐 정석이나 개념 원리 같은 책으로 말씀드리면 빠른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한 번에 빠르게 대입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식들 그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절대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수능 강사 아니면 내신 강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스킬 그리고 그런 스킬들에 대한 반복적인 적용을 통한 연습을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공식, 아름다운 공식들을 가지고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내는 그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학 문제는 엄청 많죠. 근데 과탐 문제는 많이 없거든요. 시중에. 그래서 양질의 과탐 문제를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속 시간을 맞춰놓고 문제를 계속 풀면서 마지막엔 수학처럼 오답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논리가 막혔고 또는 어떤 부분에 잘못된 논리 또는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이거에 대한 자아 고찰이 없으면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 수학이랑 공부 방식이 매우 유사한 파트가 이 과탐 킬러 문항들입니다. 갑자기 안 넘어가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강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단 첫 번째는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전공자로서 수업을 하는데 전공자니까 아는 게 많겠죠. 생명과학에 관련돼서는. 절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절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그렇게 수능에 나오지 않고 흥미롭고 신기한 얘기들은 학생들의 오개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 독약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대학 가서 해라.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타협을 하자. 더 알고 싶으면 더 알려줄 수는 있는데 더 알려주면 네가 더 헷갈리고 공부할 게 더 많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수업론에 대한 철학이고요. 그래서 항상 수능에 나오지 않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 특별한 문제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떤 문제 뭐 2분 안에 풀기, 뭐 30초 만에 풀기 이런 화려한 것들 있잖아요. 그건 그 문제만 통하는 거죠. 대부분의 수능 문제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떤 출제 논리, 그리고 어떤 그 논리적 흐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수준에서 멈춰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 학생들이 원활하게 체화될 수 있게 그런 식의 수업을 저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암기 같은 부분은 어려워가지고 좀 웃긴 것들 만들어가지고 암기를 도와주긴 하느나, 근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뭐 도와주긴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컨텐츠는 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성 컨텐츠는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이제 두 개인데, 두각학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대치? 대치동에 있는 두각학원 아니면은 못 써요. 그러니까 대성에서 작년부터 두각학원에서만 강목 K 컨텐츠를 쓸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는 강남대성 선생님들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 남양주에 있는 고3 수업, 뭐 과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3 수업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성 컨텐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대성 컨텐츠는 다 불법적으로 구한 거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은 정통, 그러니까 진짜 강남대성 컨텐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QUM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내놓으라 할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보여드리면 이제 1720이라고 해서 강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실시가 되는 건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문제 중에서 13문항은 비킬러고 7문항은 킬러인데 그 중에서 4문항은 쉬운 킬러다 라고 했죠. 그래서 13문제의 비킬러를 10분 안에 푸는 연습, 그리고 킬러 문항 중에서 쉬운 4문항을 또 10분 안에 푸는 연습,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20분 안에 끝내는 컨텐츠가 바로 1720이라고 하는 강대에서 자랑스럽게 만들어낸 컨텐츠입니다. 요거를 이제 4월 달부터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개념반은 3월 달까지 할 거고요. 커리큘럼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강목 K, 이제 7월 달에 앞에 말했던 그 1720이 끝나고 나면 8월,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11월 수능 보기 전까지 거의 한 16회분 정도가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원래고사들까지 다 하면은 한 30회 정도가 되는 모의고사를 저희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24년도에 나오는 뭐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런 건 학생들이 필요하면 주는 거고요. 2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강대에서 하는 모든 콘텐츠들을 다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필요한 기타 것들도 제공을 하고요. 주간지, 요즘에 대치동에서 다 주간지 컨텐츠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 개인 주간지가 있어서 4단계에 걸쳐져 있는 학습법, 그 단계적 학습법으로 주간지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소통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 중요하기 때문에 조교 좀 고용해서 학생 수에 상관없이 저는 조교 무조건 씁니다, 여기서. 그래서 조교를 통해서 시험지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를 통한 채점, 요 결과 다 어머님들한테 발송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매번 이제 학생들이랑 좀 상담 좀 하고요. 모의고사 점수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제가 또 학부모님들에게 따로 전화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먼저 상담하고 문제점이 뭐다 이런 거 다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잘 알잖아요. 왜냐면 또 고3들한테 대놓고 너 왜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기 힘든데 또 궁금하시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고3 학원 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다 찍어가지고 올리면 학생들이 뭐 수업 듣다가 졸리거나 아니면 필치 못하게 결석을 했을 때 다 영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마련해 드릴 겁니다. 커리큘럼 말씀드리면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달까지는 이론 수업합니다. 그때 추가로 제공되는 주간지랑 복습 테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6월 달은 아까 말씀드린 1720 있잖아요. 이 1720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봐요. 10분에 비킬러 10개, 나머지 10분에 킬러 난이도 쉬운 거 4개. 그거 푸는 거를 테스트로 볼 거고, 주간지 매번 나가고요. 이 기간 동안은 EBS 수능 특강이 4월 달에 나옵니다. 수능 특강 분석하고요. 6월 달에는 수능 완성 나와요. 수능 완성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좀 더 심화된 킬러 문항들에 대한 스킬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쭉 모의고사만 계속 풀 겁니다. 개강은 1월 5일 목요일부터고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가 수업인데 이 테스트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3시간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순수 수업 시간이고 테스트는 여기 클리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7시부터 6시까지 학원에 올 건데 6시부터 한 6시 반 정도까지는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 좀 이런 것들을 받는 시간 개인적으로 좀 빨리 와서 해라 라고 할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테스트를 보는 시간이 6시 반일 거다 초반에. 근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테스트 보는 시간을 따로 뺄 필요가 없어서 초반에 이론 수업할 때는 6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이제 그냥 수업 7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다시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과학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수능 생명과학 새로운 트렌드 완전 무결 생명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제 생명과학이고 저희 이제 물리 선생님이 이제 홍진수 선생님이 있는데